제발 모든 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말 것. 스마트폰에는 정말 묘한 중독성이 있다. 스마트폰을 끼고 살다시피 하는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나 역시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열어본다. 그리고 행여 놓치는 메시지가 있을까봐 항상 스마트폰을 보이는 곳에 두거나 안 보이면 찾는다. 휴대전화가 없던 세월이 더 많았고, 그때도 잘 살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스마트폰이 없다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새삼 그 중독성에 놀라게 된다. 하긴 지하철을 타보면 스마트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니 오죽하겠는가. 열의 아홉이 약속이나 한 듯이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바삐 손가락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살짝 무섭다는 생각도 든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는 법이 없으며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갔을 때였다.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40대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 모두가 서먹하게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하고 명함을 주고받은 뒤에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약속이라도 한 듯 스마트폰을 꺼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우린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각자 자신의 세계로 떠나가고 없었다. 가족끼리 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으로 부지런히 문자를 주고받는 아이들과 엄마, 그리고 못마땅한 얼굴로 이를 바라보는 아빠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가족 식사 중에 그토록 문자를 주고받던 친구와 만나면 이야기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이다. 이제 사람들은 직접 만나고 부딪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통해 연결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듯 보인다. 더구나 스마트폰을 켜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다. 대화창을 몇 개 열어놓고 올라오는 메시지를 읽고 거기에 답을 남기면 그만이니까 이보다 더 편리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자신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것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도 얻게 된다.
즉, 외로운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은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끈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소통수단인 셈이다. 그런데 이처럼 원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과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외롭다고 말한다. 현대 사회는 속도와 확산의 시대다. 지구 한쪽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유행이 수초도 안 걸려 그 반대편에 도달한다. 더불어 사람들의 이동도 잦아지면서 관계에 있어서도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많아졌다.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갈 겨를이 없어진 셈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든 짧은 시간에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진다. 즉,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겨져 자란다. 바쁜 부모들은 아이의 양육을 다른 사람들이 손에 맡기면서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지 항상 체크한다. 아이들이 일찍부터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민감해지는 이유다. 그런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질수록 삶은 매우 불안정해진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자꾸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타인의 요구에 순응해야 할 것 같은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은 타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동시에 자신을 통제하는 타인에게 분노하며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언제든 나에게 등을 돌릴지 모르는 타인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 결과 사람들은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제 마음이 돌아설지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그가 떠나도 내 삶에는 아무런 여파가 없도록 말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순간순간 보이는 이미지와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을 더 중요시하고 피상적이고 어떠한 리스크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관계만을 선호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젊은이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실은 공허하고 외로움이 많다. 더구나 상처가 났을 때 곁에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약을 발라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 외롭게 하고
더 상처에 예민해지도록 만든다. 상처받기 싫어서 어느 누구도 깊이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럴수록 더 상처에 취약해지는 아이러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상처 없는 삶이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의 직면에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쓰면서 조금씩 단단해져 간다. 굳은 살이 박이면 소소한 아픔들은 그냥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굳은 살이 있어야 더 큰 상처가 왔을 때도 그걸 이겨나갈 힘이 생긴다. 하지만 상처를 계속 피하게 되면 굳은 살이 생기기는커녕 아주 조금만 찔려도 죽을 것처럼 아파하게 된다. 상처 자체에 취약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버거워진다. 살다 보면 갑자기 징검다리를 만나기도 하고 가시덤불과 마주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처가 아니다. 누구나 겪는 삶의 한 과정일 뿐이다. 하지만 상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것조차 상처라고 여겨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든다. 징검다리는 건너면 될 일이고 가시덤불은 조심조심 헤치며 나가면 될 일인데 말이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해보자. 업무상 실수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인데 그것을 상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상처가 아니다. 지적을 받았으면 고치면 되고 입장 차이로 인한 사소한 마찰과 갈등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두 상처라고 말하면 우리 삶은 문제 덩어리가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을 가해자로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린다.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린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고치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내 힘으론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상처는 우리가 무언가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무언가 원하는데 그게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게 정말 합당한 것인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금방 안 온다는 이유만으로 냉큼 상처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나쁜 습관일 뿐이다.
샤워를 하다가 보면 문득 팔에 긁힌 자국을 발견할 때가 있다. 언제 긁혔는지도 모를 자국을 보면 그제야 어디서 이랬지? 생각한다. 그런데 그때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국은 없어지기 마련이고 나도 그냥 잊어버리게 된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무분별하게 상처라고 말하는 일들이 그 자국일 수도 있다. 그러니 스쳐 지나가고 그냥 넘어갈 일까지 굳이 상처라고 말하며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처와 상처가 아닌 것을 구분 짓는 것, 그것은 어쩌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걸음인지도 모른다.